네, 북한의 최룡해, 황병석, 김양건 실세 3인방이 한국을 깜짝 방문했죠. 이면에 숨겨진 막천막후의 진실은 없는지 이동복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긴급 좌당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이혜리사 의원 연결을 했는데 잠시 전화가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랄까요? 지금 저희가 이 북한 실세들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뭐 이렇게 어느 칼럼 제목으로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선 이 대표님. 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다루는데 용어를 네. 선택할 때 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 네.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시는데, 네. 이제 그걸 인용하시는데, 이건 택도 없죠. 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6.25 전쟁 때 네. 우리가 아주 굉장히 낙동강 교두보로 밀렸다가 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네. 북진의 하나의 이 참 첫걸음을 내디딘 그 작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함부로 지금 인용할 만한 북에서 예. 이 황병서 일행이 인천에 오는 걸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것은 남북 관계를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의지해 가지고 뭔가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버금하는 어떤 작전을 갖다가 북한에서 네. 실행했다 하는 뉘앙스를 담기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우리 일부 언론에서도 제목으로 좀 쓰곤 했는데 좀 적절치 않은 비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북측에서는 뭔가 이번 3인방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뭔가 노림수나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가 지금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모신 이유도 지금 그걸 한번 풀어보자 이런 예. 취지인데요. 먼저 우리 이동복 선생님 네. 지적하신 건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우리 언론이 이번 북한의 3인방이라는 표현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세 사람이 내려왔다는 데 대해서 너무 이게 선정적으로 네. 이 보도하는 것 아니냐. 토요일 일요일 날 가지고 온 메시지도 하나 없고 예. 물론 뭐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의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네. 이 정도가 있고 고위급 회담을 계속하자 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예. 그리고 2인자, 3인자, 4인자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네. 물론 총정치국장들 조명록이가 클린턴을 만난 경우도 있고 2006년도죠. 그리고 최용해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 예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 총정치국장하고 그리고 이 소위 직전에 정치국장을 했던 최용해 그리고 대남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김양건이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예. 이걸 두고 2인자, 3인자, 4인자 트리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표현하는데 그건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북한에 무엇인가 이 급변 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첫째 하나 들고요. 또 그런 하나. 사태가 있는 것 같다. 예, 급변 사태가 아니라면 만약에 김정은의 지휘 아래 이 세 명이 내려왔다면 이건 전례 없는 일인데 이 전례 없는 일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문자 그대로 폐막식에만 참석하러 왔겠느냐. 네. 그것도 자기 개인 비행기를 내주고 이 전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짓 그러니까 네. 경호원을 양쪽에 붙였어. 예. 황병서 좌우에 국가원수에게는 붙여야 되는 경호원을 붙여서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언론이 너무 선정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처럼 저도 알겠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석회의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정례화를 이뤄서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 앞서서 조선신보에서는 이거 3인방을 이 북한의 황병서를 내려놓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조치다. 김정은의 결단이다. 상응한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답변을 내놓은 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선신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픽업해서 얘기할 대상은 아니에요. 네. 조선신보라는 것은 북한의 말하자면 이 선전, 마우스피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화시켜서 정당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선전 매체니까 예. 그건 뭐 상대할 가치가 없는데 네. 대통령 말씀 지금 소개한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의 차원에서는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황병서 일행이 남해 왔다 간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그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지금 우리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실세 3인방 뭐 이래가지고 이 북한에 실세 3사람이 왔다 간 걸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보도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황병서가 온 거예요. 황병서가 오는데 예. 최용해하고 김양건이는 수행원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행원으로 따라온 최용해와 김양건이의 위상은 뭐냐? 그건 그렇죠. 황병서가 오는데 황병서는 월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올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황병서가 올 이유가 있는데 그 황병서가 오는데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따라왔냐면 최룡해라고 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온 거예요. 예. 최룡해가 따라온 것은 황병서가 오는데 명분을 마련해주는 하나의 카모플라지용으로 온 것이고 그럼 김양건이 뭐 때문에 하느냐. 이 황병서는 아시아게임 폐막심에 오는 것이지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남북관계 현실로 보면은 남한이라는 쪽이 그저 남북대화라면 사죽을 못 쓰고 됩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오면은 남쪽에서 남북대화 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걸 텐데 예. 황병서나 최용해는 여기에 남북대화 차원에서 얘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력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꾼이 따라온 거예요.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임기응변하기 위한 꾼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동안에 남북대화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는 김양건이가 이 대화 상대역이 되죠. 그래가지고 임기응변을 한 거지 회담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서 자꾸 얘기를 거니까 얘기 거는 데 대해서 답변하고 적절하게 여기 임기응변한 게 김양건이가 한 일이지 회담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거쳐서 무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합의는 수도 없이 했고 그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또 사단이 나와가지고 실행이 안 된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 좀 이게 해주셨는데. 아무 문제가 예. 되는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이 지금 뭐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할 필요인데 이거는 경망스러움을 떠나서 아주 천박스러운 이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병서는 그렇다면 황병서는 왜 온 왜 거예요? 왔느냐? 예. 그건 이렇죠. 북한이 지금 내외가 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주 그냥 축적이 돼가지고 민심이 불안해요. 북한의 내부에 지금 민심이 불안하고 체제가 불안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별로 쓴 묘방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걸 어떤 묘방을 찾기 위해서 일본도 직접 거려보고 미국도 직접 거려보고 중국도 직접 거려보고 예. 러시아도 직접 거려보는데 그렇죠. 예.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이제 특히 유엔 총회 이번에 열리는 것을 즈음해서는 강석주하고 이수영을 내보내가지고 국제사회를 좀 건드려봤는데, 입질해봤는데, 이것도 거기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죠. 아주 딱한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일책으로 남한을 건드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경기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뭘 하려고, 예. 미녀 무슨 응원단도 보낼까 했는데, 예. 미녀 응원단 보내는 문제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보냈다가는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고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단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9월 말, 9월 29일에 이제 하나의 이제 피크에 오릅니다만은 아시아 경기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성적이
아주 예상을 뛰어넘고 좋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9월 29일에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금 11, 은 11, 동 14개였어요. 그 45개국 중에서 7위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활용할 가치가 생겼죠. 게다가 금상첨화로 29일날 저녁에 그 남북한 여자 축구가 경기 열렸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1일인가 그 뒤늦게 여자 축구 경기 실황을 완전히 보여줬죠. 녹화 중계로. 네. 아주 뭐 선정적으로 보여줬죠. 예. 그러고 이 아시아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이 선전한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이걸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텐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느냐면 그림의 2%가 부족한 거예요. 선수단 그림만 가지고는 이런 정치 선전에 어떤 물건이 안 되죠. 예. 물론 북한의 무슨 지도부가 한 역할이 부각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누가 그 지도부의 권위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황병서가 온 것이죠. 황병서가 오는데 그 사람 목적은 순전히 아시아 경기장에 와서 그 폐막식에 참가하고 북한 선수들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북관계 현실이 그 친구들이 오면은 남한에서 가만두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그걸 찝쩍거릴 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 카드로 김영건이가 따라와서 적절하게 대응한 거예요. 적절하게. 가령 요새 언론에서 무슨 김정은이가 박 대통령한테 무슨 따뜻한 인사 예. 말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짧게. 예. 당연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또 난 그 6.1제 장관이라는 분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6.1제 장관이 김영건이한테 김정은 건강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지 이상 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북한에서 뭐 얘기한 것처럼 정부 당국자가 호들갑을 떤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난 아주 걱정스럽게 짝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예, 그런 맥락으로 읽으셨는데 이번 방한인지 방남인지를 예. 방한인지 방남인지가 아주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황병서를 만날 의향이 있다. 글쎄요. 이런 거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예. 참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사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에. 예,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에 북한에서 황병서가 내려온 것,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용해나 김양근은 수행 의미밖에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황병서가 내려온 것은 준비된 방문은 아니었다.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준비된 방문 같으면 최소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보자 이런 의향을 비추는데도 그걸 완곡이 거절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준비된 방문도 아니었고 이동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또 하나는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었고, 네. 앞으로 황병서가 예컨대 또 북한의 실세들이 또 있습니다. 김기남 당 비서라든지 이런 실세들이 있는데, 누가 급변 사태를 만든 주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거기서 황병서가 앞으로 어떤 지도적인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좌우지간 이것이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준비된 방문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12시간 정도로 계획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메시지라고 던져준 것이 이동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의례적인 메시지. 근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북한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선 중국으로부터 유류 지원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식량 지원보다 유류 지원이 더 시급합니다. 유류 지원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만 하더라도 항공유가 부족해서
비행 훈련을 거의 지금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북한이 재래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 미사일전 아니고는 이런 정도로 북한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돌파구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남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과는 지금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관계를 무시하고 뭐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갑자기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저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황병서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마 그 급작스럽게 마련된 다목적 포석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받아줬단 말이죠. 뭐, 예. 폐막식 참석하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 거부할 수 막을 없지 수 없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황병서를 면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북한 대표단에게 전달한 것 자체를 놓고도 약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실 자체를 또 공개한 거를 가지고도 뭘 공개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 있어서는 투명한 것은 난 좋다. 예. 우리 청와대가 어떤 액션을 취했고, 항상 국민에게 정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근데 면담 제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한다거나 숨겼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강하게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네. 폐막식에만 참석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기껏 합의했다는 것이 아까 이동국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회담. 그 고위회담이라는 것은 숱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건 판문점에서 전화로 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굳이 황병서가 내려와서 우리 총리라든가 아니면 통일부 그러니까요. 장관과 뭐 어떤 합의를 해서 그걸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준비된 방문 같았으면 이런 정도로 허무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고 뭔가 있었을 것인데, 과거처럼 하룻밤을 더 누워 자면서 청와대에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나보고 간다라든지 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로 봐서는 이 김정은의 어떤 결심을 받은 어떤 전략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김정은 체제에 문제가 있고 예. 김정은 건재를 보여준 최소한 실각은 하지 않았더라도 예. 김정은이 지금 정상적인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와병 중이라든지 뭐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북한의 초대 총정치국장이 박헌영이잖아요. 그렇죠. 박헌영도 있고 그 뒤에 뭐 유명한 오진우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총정치국장이 어쨌든 한국에 온 거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근데 총정치국장이라는 직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황병서의 인천 방문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의혹을 거의 푼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작년에 장성택이를 숙청할 때 그 예. 숙청의 결단이 김정은의 결단이냐 아니면 김정은을 앞에 세운 제3자의 결단이냐 네.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황병서의 인천 방문을 통해서 장성택이를 숙청한 그 주역이 황병서다. 그리고 황병서가 바로 장성택의 위치 또는 위치 플러스 알파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황병서가 와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성택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택이 때도 남쪽에 와서, 남쪽 온 적 있잖아요. 그때도 예. 장성택이가 직접 별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죠. 그런데, 그러나, 이번에 장성택이 왔을 경우에는, 이번에 황병서 왔을 경우는 장성택이 왔을 경우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우선 전용기를 가져왔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북한이라는 특별한 체제에서 또 호위총구에서 경호관이 붙었죠. 그리고 경호관이 완전히 황병서를 차별화시켜서 황병서만을 경호했어요. 밀착 경호를. 예. 그리고 최용의 김양건이도
아주 굉장히 이 뜻이, 분명하게 예. 이 최영애를 깍듯이 대하죠. 예. 예컨대 김양건이는 말할 때마다 이건 그 총정치국장 동지의 뜻을 받들어 네. 또 여기에 총정치국장이 오셨습니다. 뭐 이런 그 사족을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이거는 항병서의 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뭔가 권력 내부의 이상이랄까? 실제로 예. 지금 한 달 가까이 이 김정은의 신상에 변화가 생겨 있죠. 네. 생겨 있는데 그 변화가 실체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러 SNS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지금 연금됐다라든가 예. 또는 병이 워낙 심해져 가지고 재기불능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권력의 핵심이 딴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게 증권 시장의 무슨 루머나 비슷한 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회를 거듭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묵살해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황병서의 행보와 네. 또 황병서가 왔다 가는 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은 뭔가 이 심상치 않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그건 네, 우리가 네. 우리 정보 당국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병서가 내려오면서 어쨌든 뭐 군총 정치국장이긴 하지만 군복을 입고 딱 와서 예. 뭐 양복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진핑 만날 때 최룡해는 시진핑이 군복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라. 맞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지만은 분명히 거기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네.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것은 남한 사회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거기 있어요. 남한 사회를. 예. 군복에 담겨진 어떤 이 호전성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네. 남한 사회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더군다나 네. 아시아 경기대회인데 예. 아시아 경기대회 어떻게 군복을 가지고 입고 나옵니까? 네. 예, 제가 그 점을 조금 좀 보충을 예. 하자면 황병서는 지난 봄까지만 하더라도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예. 그 앞에는 이제 조직 지도부 부장이었죠. 예. 부장이 아니라 부부장이었죠. 예, 부부장 1부부장보다 낮은 직급이었고 그런데 떠오르는 실세라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이나 우리 정보 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던 바였습니다. 이 김정은의 최측근이었고 황병서, 김기남 이런 사람들이 실세가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떻든 이 황병서가 권력을 실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예. 이 북한에는 김일성 일가는 신격화가 돼가 있는 그런 종교의 교주 같은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쉽게 실각을 못 시키고 황병서는 2인자 노릇을 하는 것 같으면서 1인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에 인천에 방문하면서 황병서가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2인자가 외국에 나가서 하는 테러와는 전혀 다른 테러입니다. 이 양쪽의 경호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양근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깍듯한 대우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실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최룡해는 이전 총정치국장이었는데 임수경 의원하고 25년 만에 조우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에 온 것을 하나의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수입을 챙긴 것 중에 하나죠. 부수입.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부수입을 챙긴다. 임수경 의원이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왜 만난지 나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앞뒤를 재고 나서 출신을 잘해야죠. 거기 가서 북한의 최용일을 만나고 그렇죠. 예? 청년 그래서 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 바로 뒤에 김일성 뒤에 서 있는 인물 저 사람이 바로 최룡해죠. 당시 축전준비위원장.
정말 오래간만에 보니까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나 듣고 네. 나 뭔가 이상해요. 왜 임수경 의원이 그 길을 갔는지. 황병서가 네. 어쨌든 이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네. 폐막식 직후에 다시 총리와 면담을 다시 갖자. 그래서 15분을 더 갖지 않았습니까? 그 네. 자리에서 누군가 하여간 무슨 A4 용지를 보고서 다시 한번 만나자. 거기서 한 얘기가 이제 오솔길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이제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령을 열어가자. 그 대통령의 의미가 그쪽에서는 뭘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순전히- 정상회담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죠. 예. 우리 남한 사회를 이간시키는 그런 어떤 의도를 담은 그런 표현이죠. 남한 사회를 이간시키려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남한 거기에- 쪽에서 그저 입만 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네. 어떻게든지 북한의 국어를 해서라도 뭔가 남북 간의 무슨 대화의 형태를 어떻게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우선 지금 요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북 세력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네. 아마 우리 쪽 기분도 다급할 겁니다. 네. 그쪽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생필품은 물론이고 또 그런 걸 외국에서 수입할 만한 자금 자체가 지금 완전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금융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논의가 좀 있었을 텐데 정홍원 총리가 그 점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좀 예. 부족해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